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해축팬 353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아스톤 빌라 그리고 첼시 결산 할 건데, 와 잠깐만, 두 개를 45분 내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빌라 결산이 막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이고 첼시는 길겠지만 그래서 좀 밸런스가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빌라를 저희가 이제 뭐 싱가포르전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톤 빌라 4위 기록했습니다. 와, 이건 뭐 4위 기록한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고, 두 번째 시즌 만에 아스톤 빌라의 챔스 진출을 했고요. 챔스 에메리 선임입니다. 에메리 부임 두 번째 시즌 만에 아스톤 빌라가 챔스 진출했고 구단 역사상 챔피언스 리그는 처음이에요. 진짜? 네, 챔피언스 그 EPL 출범 이후로는 처음인데, 유로피안 컵.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출범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 전에 과거는 유로피안 컵에 진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스톤 빌라가 리그 우승 자격으로 유로피안 컵 나가서 유로피안 컵 우승을 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그게 41년 전이다. 41년. 41년이면 야, 근데 생각보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다. 41년이요? 생각보다 최근 일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뭐 41년 한참 전이죠. 뭐 그 당시 80년대가 잉글랜드 팀들 잘해가지고 뭐 노팅엄 포레스트도 우승하고 아스톤 빌라도 우승하고 리버풀도 우승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그때도 되게 언더독을 우승해서 되게 딱 화제였던 팀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팀이 어쨌든 과거에 유로피안컵 우승했던 팀이 챔피언스 리그를 41년 만에 나갔다. 이건 되게 어쨌든 주목할 만하고 되게 역사적인 기록이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되게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 설레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이제 에메리 두 번째 시즌 만에 챔스 진출을 결정했고, 결국에는 에메리 얘기를 먼저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에메리가 그렇죠. 이번 시즌에 어떻게 이렇게 팀을 잘 만들었고, 뭐 팀 전체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 사람이 명장이다. 이 사실 우리가 아스날 때 봤던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아스톤 빌라는 굉장히 에메리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에메리가 맨 첫 번째 얘기할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빅클럽에 있는 빅클럽이랑 안 어울린다. 결국엔 선수단 규모가 꽤 큰 규모에서는 이 감독은 좀 관리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이 감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딱 이 뭐 아스톤 빌라급의 중상위급 클럽들 정도를 다 다루면서 그 위에 건을 노리는 건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신의 그릇에 딱 맞는 클럽에 갔어요. 그리고 또 아스톤 빌라 보드진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에메리를 잘 밀어주기도 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가 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는데, 무사 디아비한테 5,200만 파운드, 그리고 파우 토레스한테 거의 3천만 파운드, 이런 식으로 거액의 이적금을 지출을 하면서, 그러면 공수의 뭐 큰 영입들을 하나 딱딱 해줬죠. 그리고 중원에는 티엘레만스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중원 뎁스도 늘렸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수 그리고 미드필더에 걸쳐서 이런 빅네임들을 사주니까 이제 에메리 입장에서도 좋겠죠, 당연히. 사실 원래 같았으면 빌라에 올 만한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파우토레스 심지어 옛날에 맨유에서 떴고 맨유 여러 클럽 링크가 정말 많이 나왔던 선수인데, 비아레알에서 심지어 그 유로파 우승했을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빌라가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감독이 에메리라 온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장도 그 몬치 단장이기 때문에. 몬치 단장이기 때문에 비아레알 쪽을, 그리고 또 비아레알에 에메리가 있었으니까 에메리가 꼬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파우토레스한테 너 와라, 내가 그럼 주전 봐줄고 열심히 써서 챔스 보내줄게. 이러고 야부리를 한번 털었지 않겠습니까? 파토 제가 생각해 보면 파토가 막 맨유 이적설 그리고 아마 토트넘도 이적설 있을 거예요. 무리뉴 땐가. 엄청 많았죠. 근데 파토가 이 피지컬이 안 돼 갖고 좀 그거에 약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올 시즌 빌라 보면서 그런 거 하나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 갖고 파우토레스라는 선수도 굉장히 잘 데려왔고, 또 생각 맞으면 디에고 카를로스 아마 재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바로 부상당했어요. 아예 부상상 올 시즌 날렸는데 이번 시즌에도 꽤 출전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빌라가 멤버가 은근 좋아.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좋아요. 빌라. 근데 4위를 할 정도의 빌라가 멤버가 좋은다?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의 멤버는 아닌데, 또 이름값만 들어보면은 좋은 시즌을 보냈죠.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가장 아스톤 빌라 주축이 뭐냐면 어쨌든 와킨슨이 와킨스 찾아줬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와킨슨이 어쨌든 지금 프리미어리그 플레이메이커 상이라 하죠. 어시형을 했고, 득점에서도 이제
홀란드까지 어쨌든 마지막 직전까지 경쟁했기 때문에 와킨스 같은 선수가 살아나면서 우나이 에메리가 어쨌든 되게 좋았던 시즌이 아니나 싶어요. 어쨌든 되게 근데 사실 아스톤 빌라도 토트넘처럼 초반에 잘했고 중후반기 좀 무너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토트넘이 더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아스톤 빌라의 몰락은 아니구나. 하여튼 부진이 다뤄지지 않은 거지. 아스톤 빌라도 어쨌든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병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스쿼드에 문제가 생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시즌아웃 당하고 부상을 당했어요. 네. 특히 이제 중원의 카마라도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고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상이 있던 1월서부터 팀이 차츰 뭔가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경쟁하던 토트넘과 니가가라 챔스를 찍으면서 결국 빌라가 챔피언스리그에 가게 됐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빌라가 그 은근 많이 잡힌 경기도 있고 토트넘한테도 잡히기도 했고 토트넘한테, 중요한 경기에서 네, 대패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 아스날 2번을 다 잡아냈고 맨시티도 잡아냈고 광팀은 다 잡았어. 네, 어쨌든 그런 중요한 경기들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들이 이제 다른 팀 입장에서는 거의 무조건 승점 내주는 경기인데 이런 식으로 강팀들을 잡아냈다는 거는 분명히 아스톤 빌라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는 1승도 없네. 네, 그래서 좀 처참한 경기라고 보여주면서 결국 올림피아코스한테 떨어지고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그런 식으로 좀 시즌을 좀 아쉽게 마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갔으니까 결국 뭐 모든 것은 따갑대 아니겠습니까? 성공 시즌 갚는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해서 선수를 영입해서 스쿼드를 불려 나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 어쨌든 유럽 대항전 같이 병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어쨌든 그걸 흘러가는 데서는 나쁘지 않을 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즌 좀 기대되는 팀이 아스톤 빌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의 왕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쉽다라는 평도 있지만은 또 비아레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4강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고점이 한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에메리라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에메리는 이제 좋은 감독이고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아스날 때도 그렇고 뭐 파리 때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메리 정도의 급의 감독은 굉장히 좋은 감독이고 사실 이제 저희가 미넨 감독 후보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에메리가 그렇게 좋은 감독이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에메리가 근데 미넨 갈 급이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콤파니가 된 거 보면은 제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콤파니보다는 에메리가 낫지. 이건 생각보다 내가 너무 에메리를 과소평가했구나. 에메리 정도면 미리 저를 낳고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요즘 감독의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메리는 좀 더 이번 시즌 잘하고 그 다음 시즌도 잘하면 고평가를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빌라가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번 시즌에 한번 돈을 좀 써가지고 에메리를 한번 팍팍 밀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PSR 안 걸리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갔으니까. 어쨌든 아스톤 빌라가 어쨌든 무사 디아비, 뭐 리온 베일리, 와킨스 이런 좋은 그러니까 빠르고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리그 후반기랄수록 아스톤 빌라가 어쨌든 강팀이니까 상대방이 좀 내려앉았을 때 아스톤 빌라가 좀 고전했는데 그 전까지 상대 팀이 아스톤 빌라 상대로 맞붙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런 선수들이 와킨스나 레온 벨리나 무사 디아비나 더글라스 루이스 같은 선수들이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스톤 빌라가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가면은 상대 팀도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아스톤 빌라 챔피언스 리그는 언더독이잖아요. 그렇죠. 센 팀들이 강하게 나가면 그걸 반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아스톤 빌라 유럽 대항전 성적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아무래도 리그 후반기에 좀 전력 분석이 된 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8번부터 나왔지. 네, 그래서 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만약에 내려앉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와킨스 차력슈로 뚫어냈거든요 이번 시즌은. 근데 그 다음 시즌까지 그게 이어질까? 그리고 와킨스가 이번 시즌 좀 리그 거의 뭐 전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철강처럼 시즌 소화했는데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그것도 이번 시즌 물론 유럽 대항전 하긴 했지만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지 빌라가 그 다음 시즌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빌라는 진짜 그게 문제네. 어떻게 리그를 유지할 것인지. 네, 이번 시즌 전술이 그대로 먹히진 않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후반기에 리그 후반기에 보여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빌라에 대해서 상대 팀들의 전력 분석이 된 게 보이고
특히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말 안 좋았던 원정 4등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정 리그 4등이긴 한데 좀 심해. 사실 진 상대가 막 이상한 상대들한테 졌어요. 음. 막 아스날한테 이기고 막 이상한 상대한테 지니까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그 원정 성적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거는 또 왜 그런 걸까?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그만큼 또 홈을 잘 치렀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뭐 그 얘긴 되는데. 그러니까 홈 경기 대비 그거 할까?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야. 이 팀이 원정에서 그러니까 원정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홈에서 이상하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그지. 네 말대로 원정에서 이상하게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에메리가 홈에서 준비를 워낙 잘해서 홈에서 이상하게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원정 경기가 힘들겠지만 이거 뭐 이동하는 과정 뭐 이런 게 힘들겠지만 사실 축구 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빌라가 버밍엄 지역이라 아무래도 이제 좀 북서쪽 그쪽 좀 있잖아요. 좀 중앙 쪽에 있는데 가운데 있죠. 좀 아무래도 영국에. 이동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런던 팀도 그렇고. 근데 에메리는 원래 옛날부터 세비야 시절부터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건 신기해. 그건 전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정에서 좀 무리하게 공격적인 전술 취하는 것이 단점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메리 축구상 주도적인 볼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스날에서도 아스날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도적인 볼을 가지려 했던 사람인데 이게 그거를 주도적인 축구를 만드는 동시에 상대방 분석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전술이 매번 바뀌는 스타일이 감독이란 말이에요. 홈에서는 이게 매번 바뀌더라도 홈이란 안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쁘지 않았을 텐데 원정 가면은 조금만 변수 하나 바뀌어도 원래 팀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변수에 좀 취약한 게 아닐까. 변수 바뀌.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에메리랑 나중에 우리가 성공해서 인터뷰하면은 물어보자. 아니, 왜 원정 경기 이렇게 못해요? 왜 원정에서 전술을 이렇게 개같이 짜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하게. 뭐 그래서 에메리 진짜 참 특이한 것 같아. 알고 보니 사실 제가 제 집 아니면 잠을 못 자는 천장이 바뀌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새집 증후군이 있어서. 진짜 에메리 이런 거 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와킨슨이 과연 다음 시즌까지 이런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와킨스 이번 시즌이 거의 커리어 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근 두세 시즌 잘했어요. 근데 다음 시즌도 잘할까? 이번 월드컵 이번 유로 치르고 나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 저는.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기억나세요? 혹시 맨유의 최전방 공격수 누구 사야 되냐? 뭐 해리케인, 뭐 와킨슨 있었고 뭐 몇몇 선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때 와킨슨 추천했어요. 이때 왜냐면 바이아웃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이때 와킨슨 추천해가지고 사라 이랬었는데 또 그것도 안 믿고. 근데 진짜 내가 말했지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근데 샀으면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번 만약에 이 성적을 그대로 맨유에 대입해 봤다고 생각을 하면 심지어 이번 시즌 37경기나 리그에서 소화를 했는데 부페랑 와킨슨 조합이면 부페 와킨스 눈 돌아가지 그러면 37경기 뛰는 거야. 아니 그러고 진짜 철강이야. 진짜 에릭 테나가 죽을 때까지 뛰게 할 걸. 야, 니들 다 선발이야 이러고 어딜 쉬어 이러고. 아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때 해리케인이 막 1,500억 이랬는데 와킨슨이 400억인가 이랬대요. 심지어 홈그론이잖아. 그러면 아주 땡큐지. 와킨슨은 그 금액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때 막 바이아웃이 되게 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와킨슨의 활약도 기대해볼 만하다 다음 시즌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빌라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문제가 많은 첼시. 야, 여기는 까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갖고 딱 8시 반까지 딱 타임어택으로 합시다. 중간에 그냥 끊어버려. 30분 되면. 자, 첼시를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성적은 리그 6위. 컨퍼런스에 나가게 됩니다. 리그 6인데 컨퍼런스? 이 맨유가 또 네. FA컵을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황유가 우승을 해서 아니 형유가 문제가 아니라 EPL이 슈퍼리그가 아니어서 그래. 슈퍼리그 세리에 분데스리가 슈퍼리그 팀들을 잔뜩 보낸다고. 그러니까 8팀씩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죠. 6팀밖에 못 나가나? 아니 7팀이죠. 맨유까지. 잠깐만. 맨유가 유럽 성적이 더 낮아요. 맨유가 성적이 낮잖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첼시는 이번 시즌 리그 6위를 하고도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사실 첼시가 지금 저 됐죠. 리그 6인 것도 이상해. 시즌 초 생각하면은 더보기 리그 생각하다가 리그 6위? 와 리그 잘했네. 그 첼시 6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컵 대회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준우승했습니다. 그리고 FA컵 4강 맨시티한테 1대0 패.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잘한 거 아니에요? 포체티노 이거 가리고 이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빼고 만약에 38살 감독이었다 이러면은
막 그래 막 마우리시오 맥케나 이랬으면은 아니 만졌을까 모든 아 그래 그 가리고 보면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 심지어 리그 6위의 준우승에 와 FA컵 4강. 와. FA컵 그리고 리버풀 맨시티한테 졌어. 아 질문하지.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그리고 많은 돈을 썼고 너무 시즌 초반에 저점이 너무 컸다. 아 거의 뭐 밑에 있었으니까. 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포체티노 왜 경질 당함?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한데 일단 너무 돈을 많이 썼고 그 사실은 팔머가 온몸 비태기를 시전했다. 이거 진짜 폴 팔머의 차력쇼였다. 자 이게 제가 이거 풋모스에 나온 평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풋모스 스탯 탑 3만 적어놨습니다. 자 팔머가 7.78, 갤러가 7.5, 그리고 잭슨이 7.18. 갤러가 잘했는데 왜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득점 순위 보면 팔머가 22골, 진짜. 잭슨 14골, 스털링 8골. 아니 진짜 콜 팔머 스탯이 말이 안 돼요. 자 도움 기록 보겠습니다. 팔머 11개. 자 갤러거 7개, 구스토 6개. 자 요약하자면 킹과 팔머. 아니 캐러거였나 누가 인뽕 때문에 올 시즌 최고 잉글랜드 선수는 콜 팔머다. 근데 무려 벨링엄을 제치고. 그래요. 그 스탯만 보면은 34경기 22득점 11어시스트. 아 근데 스탯만 보면 뭐 야, 이 정도면 그리고 2002년생의 윙어, 잉글랜드 윙어 눈 돌아갈 만해요. 첼시에서 미친 거야. 심지어 이번 시즌 첼시의 그 위중한 상태를 고려하자면 이거는 소년가장. 소년가장 아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콜팔머는 영플레이 뽑혔어요. 맞아요. 그렇죠. 영플레이 뽑혔죠. 인정이에요. 콜팔머 잘했어요. 아니 그 모레 선수도 이번엔 비벼볼만 이 선수 미쳤어. 그래 이거 그냥 콜팔머가 아니라 필 포든이었으면 다시 뽑힌단 말이야. 아 필포든이었으면? 아 부카요 사카에서도 뽑혀 이거는. 사카에서도 뽑히는데 좀 억울해요. 콜팔머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30골 정도 꽂았어야 챔스 가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첼시를 결산해야 되는데 콜팔머 얘기만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번 시즌에 첼시는 근데 콜팔머 FC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뭐 첼시 얘기하는 거 말고 팔머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팔머가 굉장히 잘했는데. 네. 야 이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욕을 일단 첼시와 포체티노는 욕을 먹어야지. 네. 이번 영입을 오지게 했다 영입을 진짜. 자 그럼 저희가 이적상 보겠습니다. 뭐 콜팔머도 이적상이기 때문에 여기 또 얘기해야 되긴 하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콜팔머는 좀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자 첫 번째 선수 은쿠쿠. 자 6,600만 유로입니다. 와 있었냐? 라는 평가가 너무 웃기네요. 네, 438분 뛰었답니다. 오자마자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근데 맞아요. 그 사실 부상 당하기 전에 좀 잘했어요. 프리시즌이었나 그때 부상했죠. 프리시즌 때 부상을 당했죠. 그 5경기 정도 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타임으로 그렇죠. 계산해 봤을 때. 그러니까 5경기. 뭐 근데 5경기 3골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정효가 6,600만 유로 6,600만 유로 선수가 5경기 뛰면 안 돼. 그러니까 660만 유로라면 눈 봐줄 수 있어요. 슈퍼 적거다. 말도 안 되지. 이럴 수 있는데 6,600만 유로. 6,600만 5경기만 뛰는 게 아니라 5경기만 못 뛰어요. 근데 은쿵쿠는 뭐 그다음 시즌 잘 나오겠죠. 아니, 그리고 나올 때 잘했기 때문에 보류. 보법이 달랐기 때문에 일단 한 시즌 정도는 더 보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은쿠쿠 봐주자. 네. 자 다음 잭슨 3,700만 유로. 자 35경기에 14골 5어시.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잘했네. 역시 잭슨이다. 잭슨. 자 스텝만 보면 잘했죠. 스텝만 보면 잘했는데 약간 누네즈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에이. 누네즈 스탯은 겁나 깔끔해. 근데 저는 잭슨 성공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시즌에 이렇게 골 넣은 선수는 사실 첼시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아니 어쨌든 지금 얘가 첼시 주전 스트라이커잖아. 근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거예요. 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잭슨이 이 정도 이거 3,700만 유로면은 그 위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애교란 말이야. 아니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얘가 골도 몰아넣고 3골씩 그냥 한 경기에 토트넘 경기 같은 거 뭐 2명 퇴장 당했는데 3골 넣고 토트넘이 쫙 올려져가지고 세탁 들어가지고 야 여기서 3골만 빼도 11골이야. 근데 이런 골이 몇 개 더 있어. 그걸 얻어먹는 골 되게 많아요. 그 XG값 보면 예상 득점을 보니 18.6인데 득점이 14점이네요. 네. 4.6은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거지.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팔머는 중상 정도. 저도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주저로 쓰게 된 첼시 상황이 문제인데 첼시가 그러니까 은쿵쿠 이 새끼가 들어놓은 게 문제란 말이야. 은쿵쿠 주전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첼시 처음에 구상으로는
은쿤쿠가 주전이고 잭슨은 뭐 중간 중간에 나와서 빠른 스피드로 경기를 흔들어 줄 수 있는 조커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잭슨이 선발이 된 게 첼시의 문제인 거죠. 네, 첼시는 어쨌든 네.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첼시가 잘했어, 나는. 공격수 장수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인터뷰 있잖아요. 누구 사왔더니 누구 못해서 누굴 팔았더니 누구 샀더니 디에고 코스타 사서 잘했더니 뭐 그렇죠. 막 토레스 사왔더니 토레스 개 못해서 누구 사왔더니 덴바바 사왔더니 막 누구 에투 사왔더니 막 이러면 안 났잖아요. 지금 첼시가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 망했던 게 디에고 코스타 제외하면 근 10년간 잘했던 선수가 진짜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단 한 명도 없어요. 디에고 코스타 기억이 이후에 나질 않아 일단. 없어요. 이제 다 암흑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선수가. 그 선수를 맨날 보니까 잭슨이 아무리 괜찮게 했더라도 선녀처럼 보이는 거죠 잭슨이. 그러니까 10골 이상. 선녀처럼 보이더라도 잭슨이 보면 그 속탄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카쿠 생각하면은 그나마 그래. 괜찮다 하더라도 속 터지는 거죠, 여전히. 근데 저는 얘는 그 한 시즌만 더 봐주자는 있어요. 잭슨은 앞두고 볼만해요. 한 시즌은 보자. 잭슨이 서브로 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선수가 톱도 소화할 수 있고 또 좌윙 자리도 맞아. 무드릭보단 잘하기 때문에 지금 무드릭이 문제야. 네,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그 좀 한 시즌 더 봐주자. 일단은 얘는 근데 저는 기대값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선수가 주전이 되면서 기대값이 높아진 게 잘못인 거지. 이 선수가 일단 이스트에서 쌓았다는 거는 뭐 그래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성공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입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 잭슨 진짜 애매하긴 한데 한 시즌만 더 봐주자라는 은kun쿠가 돌아오면 어차피 조커로 쓰일 선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다음 선수 우고축구. 와, 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 나오긴 했죠. 네, 298분 뛰었대요. 교체로만 출전을 했고. 자, 그렇 때문에 뭐 평가를 내리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평가 무슨 바로 치고 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려운 선수죠. 자, 다음 선수 디사시. 와, 4,500만 유로야? 네.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내가. 4,500만 유로고 31경기 2득점 그리고 평점이 6.84라는데 디사시는 실패. 이거 말 실패. 야, 4,500만 유로? 야, 너무 비싸. 안 돼.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번 시즌 많은 경기를 출전했음에도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없었고 실수가 정말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첼시가 또 센터백에 대해 얘기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한 선수죠. 네. 자, 다음 산체스 2,300만 유로 16경기 25실점. 근데 저는 얘 임팩트 크게 너무 많아. 얘 볼 이상하게 차고.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나 얘는 안 될 것 같아. 네, 근데 문제는 마레스가 얘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벌써 그래요?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마레스가 개눈깔 아니냐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그거 또 브라이튼 때는 브라이튼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브라이튼 때도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즌 후반기 때 스틸한테 밀려서 후보였는데 돌아가면서 뛰었잖아. 심지어 네, 브라이튼에서는. 심지어 스틸한테 주전 자리 밀릴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왜 들어간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냉담하고 실패라고 봐야죠. 실패. 자, 다음 카이세도 1.3억 유로. 아니가 나쁘지 않겠는데 가격이 문제지 뭐. 가격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1.3억 유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근데 가격 빼고 봐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치고 카이세도는 봐야죠. 근데 카이세도 데려가야지. 나쁘지 데려가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어디다 처분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카이세도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카이세도 이제 엔조가 그 탈장 괴물, 엔조가 이제 시즌 후반 그때 부상을 달고 뛰었지만 좀 불안정한 와중에도 카이세도는 결국 거의 모든 경기를 뛰어줬고 시즌 막판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미드필더에 큰 돈을 쓰는 게 나쁘지는 않은 일이다. 이렇게 카이세도처럼 좀 어쨌든 터질 것 같은 확실한 매물한테는 큰 돈을 박아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기만 영입이었기 때문에 리그 내내 꾸준히 잘했어. 카이세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들인 돈을 가리고 보면 성공한 영입이에요. 여기서 이 선수 첼시 선수 전체에서도 카이세도보다 잘하는 선수는 콜 파머밖에 없어.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비용이 그러니까 스탯이 좀 아쉽다라 이거죠. 1득 3어시에 그칠 정도의 이적료는 아니었다. 이것도 1.3억 너무 비싸다. 브라이튼에서 그리고 보여준 것에 비하면은 공격 포인트를 좀 더 쌓았어야 됐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 동근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라비아 6,486
6.7만 유로. 이렇게 비쌌어? 예. 와 진짜. 이거 한 사람 50M, 얼마죠? 50M. 5,000만 파운드. 거의 천억인데? 네, 사기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첼시 팬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와, 근데 사실 라비아 선수가 부상을 달고 첼시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라비아가 부상 많이 당한다. 그래서 뭐 부상 당하면 괜찮아지겠지 해서 부상이 나와서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경기에 또 부상을 하면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자, 32분 뛰었대. 32분. 한 경기에 32분 뛴 게 아니라 올 시즌 전체 32분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55천만 파운드인데 32분이니까 자, 1분당 얼마일까요? 네, 1,000억이니까 단순 계산 1,000억으로 할게요. 1분당에 1분당 3억. 1분당 160 3억. 3점 몇 억이에요. 3점 몇 억. 거의 뭐 그 정도를 1분 뛸 때마다 3억씩 날라가는 봐야죠. 선수. 이거는 미안하고요. 네. 이건 제가 미안하다는 밖에 할 말이 없고요. 자, 점수 F. 그러니까 Z가 있다면 Z를 주겠어. 네, FF. 자, 다음 페트로비치 1,610만 유로.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페트로비치도 그냥 보통 네, 했어요. 보통이에요. 보통 그냥 뭐, 가격도 근데 뭐. 첼시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선 페트로비치도 갈아야 돼요. 그건 맞죠. 페트로비치가 기대에 비해서는 잘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은 골키퍼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케파가 돌아오고 산체스도 있고 얘도 있는데 케파 써야죠. 이거를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케파도 비쌌어가지고 케파 써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케파는 첼시랑 가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레알에서 그래서 임대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시즌 골키퍼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팔머 4,473.6만 유로. 네, 그러니까 한 35M, 30M 이 정도로 계산하면 대략 한 7,800억? 근데 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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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기 22득점 11어시 7.78 평점이고요. 이거 평점 S 플러스. S. 땡큐 맨체스터 시티. 야, 어쨌든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팔머 선수를 안 썼다는 게 진짜 맨시티 대단하기도 하다. 뭐 근데 맨시티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받았어. 그러니까 맨시티에서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맨시티 물론 이제 팔머가 첼시에서 보여준 폼을 고려한다면 그래 성공했을 거야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팔머가 이만큼 또 기회를 많이 받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첼시랑 맨시티는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팀에 그렇기 때문에 팔머가 나간 거는 맨시티 입장에서도 이적료를 받았으니까 좋은 방출이었을 거고 첼시 입장에서 좋은 영입이어서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저 이적생들을 좀 얘기했는데 저희가 또 유망주애들은 좀 뺀 가격이에요. 내가 근데 이적료 좀 총금액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이야? 유로로 2억 5,573천 파운드. 즉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4천억이 4천억. 그러니까 4천억. 이 4천억 주고 리그 6위 했고요. 그 준우승했고 컵 대회 FA컵 4강 갔습니다. 자, 4천억 주고 그 정도는 심하긴 하다. 이 리그 6위는 할수는 안 된다. 이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 시즌 무드릭에 박았던 금액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무드릭과 아이들 엔조, 바두에케, 뭐 바디아실 뭐 엄청 많았어요. 포파나까지. 웨슬리 다트로 포파나까지 계상해서 대략 한 진짜 1조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예. 와, 돈이 그렇게 많나? 그것도 신기하다. 대단하네요. 네. 보일리. 자, 팔머 얘기도 많이 했고 선수들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팀 얘기를 해야죠. 감독 얘기. 네. 포체티노 얘기해야죠. 자, 시즌 중반 이후까지 더블리그까지 내려가는 등 최악의 흐름을 보여줌. 엑스는 나쁘지 않으나 암울한 경기력과 수비의 호러쇼, 부상 변수 등 어지러웠다. 하지만 감독이 경기력도를 수상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뭐 사실 XG가 뭐 이런 것만 보면은 내가 4강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팬들의 속을 답답하게 게비스콘 원샷하게 만드는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즉 포체티노는 자기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많이 했다. 근데 선수단이 못 받쳐줘서 이만큼 돈을 써놓고 못 받쳐줘서 부상 때문에 골을 못 넣어서 이런 마음을 제가 팬이었으면 죽였을 겁니다. 이런 토크를 통해서 팬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즌 막바지가 갈수록 이제 컵 대회에서 우승권까지 올랐고 리그도 점점 올라와서 리그 6위를 기록했고 큰 경기에다 약하다는 평가를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리그 성적을 끌어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호평일색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컵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론 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랑 천재지변에 의해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봐야죠. 만약에 여기서 컵 하나라도 들었으면은 저는 포치는 성공한 시즌이라고 평가를 해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들었고 결국 컨퍼런스로 가버렸으니 꼬우면은 우승을 했어야죠. 유로파를 가기 위해서.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시즌 막판 5연승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뭐 시즌 종료 후 아니 계약 종료했답니다. 네, 그 5연승이 이게 물론 토트넘, 웨스트햄, 노팅엄, 브라이튼, 본머스 잡은 거는 괜찮은데 이게 경기 하나를 놓고 보면은 정말 어렵게 이겼어요. 사실 토트넘은 팀이 무너진 상태였으니까 뭐 그거는 괜찮고 웨스트햄도 팀이 무너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두 팀은 못 잡고 가는 게 이상한 상태였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브라이튼, 본머스 모두 한 점 차로 이겼어요. 이게 5연승이란 결과라는 논외로 정말 첼시 팀의 체급 그리고 돈 쓴 이적료를 생각을 한다면은 힘겹게 이긴 거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막판에 리스 제임스가 물론 경기를 말아먹은 적도 있지만 퇴장으로 어쨌든 힘겹게 이긴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막판에 5연승을 했다고 이거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까지는 팬들의 손을 답답하게 뒤집게 만든 게 많았기 때문에 결별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포체티노의 결별은 일단 동근이 형은 네, 옳은 선택. 옳은 선택이었어요. 어쨌든 첼시가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포체티노 말고 딴 애가 필요했어요. 이찬이 형은요? 저는 좀 어쨌든 긴가민가한 게 막 포치를 더 기다려서 더 올라갈 구석이 있었냐 그러면 그것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르기에는 어쨌든 또 포치가 또 올라는 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별 자체가 그러니까 결별이 옳은 선택이면 결별은 옳았는데 결별 자체 결정이 그럼 이거를 완전 합당하냐 100% 완전 합당하냐 그러니까 명분이 있냐 없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포치를 데리고 자르고 다음 감독이 중요했던 거지 포치를 자르나 안 자르니까 시간 문제다 생각해요. 저는 포치 자른 거 잘했다. 능력이 그 정도 되는 감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포치가 그걸 원했대요. 정권. 아니 그 사람 개눈깔이에요. 일단 은돈벨레 산게 그 사람 픽이잖아. 로셀서도 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사람한테 영입 정권을 쥐어주면 또 어떤 뻘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손절했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갖고 포체티노는 뭐 옳은 선택. 우리들은 뭐 또 의견이 갈리진 않네. 우리들끼리는 다 옳은 선택이었다 보는데 저는 영입 정권 얘기 듣고 학을 뗐어요. 이 양반 또 어떤 개눈깔 영입을 하려고 잘 잘랐다. 잘 잘랐다. 자, 그럼 이제 마레스카를 얘기 잠깐 합시다. 이 감독은 잘할까? 뭐 레스터 봤잖아요. 저도 챔피언십 봤기 때문에 레스터를 봤는데 당연히 근데 레스터가 일단 탈 챔시급 스쿼드기도 하고 근데 레스터가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죠 시즌이. 근데 그럴 때 모습을 고려한다면 첼시에서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잠깐 흔들렸던 그 경기 라운드가 있었죠. 네, 잠깐 이제 시즌 중반기에 좀 흔들렸던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레스터가 좀 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고 그래서 뭔가 스쿼드도 그때 그 당시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첼시급의 스쿼드를 주면은 저는 마레스카가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챔피언십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도하는 축구를 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또 리그 내에서 첼시급 정도의 스쿼드는 이번 만약에 부상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부상이 없다면 부상이 없다면 모든 팀은 다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첼시 정도의 스쿼드면은 아니 풀백이 리제 구스토인데 왼쪽이 7회 쿠쿠레아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첼시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다만 이 부상 빈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마레스카 이게 첼시 뭔가 그 스탠포드 브리지 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포체티노가 진짜 잘못을 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상 빈도 관리가 잘 된다면 마레스카가 저는 챔스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이론상으로는 물론 공격수 영입은 해야겠지만 마레스카가 그래도 주도하는 축구 그러니까 패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다 보니까 또 패박이야. 주도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나는 라인업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게 사실 첼시가 지금 팀의 문제가 이게 이 전체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수습할 잘하는 감독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얘기 축구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인 팀을 재구성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난 오히려 뭐 포체티노 결발한 건 옳았다 생각하는데 포체티노의 그 팀을 좀 잘 구성하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첼시는 리빌딩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영입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1년 된 선수도 있고 1년 반 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리빌딩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리빌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수들로 어떻게 해나가야죠. 이미 영입된 선수들이 아니 뭐 7년 계약, 8년 계약을 매수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와도 간당간당해요. 그 선수는 첼시 기간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빌딩이라 말하기엔 좀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래 어쨌든 무드링은 그런 7년인데 이런 선수를 지어주면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레스카가 만약에 레스터대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첼시가 챔스 노릴 정도의 다크호스는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희찬이 형은 그 뭔가 누굴 데리고 어떤 유의 감독이 데리고 왔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뭐 능력이 검증된 감독이 되면 좋겠지만 이미 능력이 검증된 감독들은 다 팀에 있으니까 네. 첼시가 그런 감독도 안 들었던 것도 아니고 포체티노는 검증된 사람이었으니까 처음 마레스카 뭐 좀 아까 보니까 팀을 장악한 데서 좀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레스카가 레스터가 아까 챔피언십은 탈 챔피언십급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막 강등당한 팀이었잖아요. 되게 어수선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 원래 리그 프리미어리그 떴던 팀인데 내가 여기서 왔다는 좀 선수들 입장에서 일종의 자괴감 같은 있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어쨌든 이 초짜 감독이 와가지고는 야 나 맨시티에서 팩박 밑에 든 사람이야 하면 새끼 뭔데 네가 뭔데 나 프리미어리그 제이미 바디가 제이미 바디 나 미친놈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거를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레스카의 경험이 첼시란 팀을 맡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네, 다만 그걸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되게 강등된 상황에서 팀을 되게 탈 이부 리그 팀을 초짜로서 잘 구성했기 때문에 다만 불안한 점 어쨌든 그 첼시가 잘 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잘 해야 되죠.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성적까지 내야 되는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완전한 선택이냐면 저는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시즌을 잘했던 팀이 무조건 리그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프리시즌 못했 포체티노 그 엄청 잘했는데요. 첼시가 잭슨 그때 거의 뭐 드록바 제리민 줄 알았어. 그러니까 프리시즌 잘했던 팀이 리그를 잘하려면 보장 없는데 프리시즌 못했던 팀은 무조건 리그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뭐 기대감을 그러네. 낮춰놓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의 망해요. 프리시즌을 못한다 그러면은 딱 팬들 느끼잖아요. 이번 시즌 개주졌다. 그 저희가 나락 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 이번 시즌 어쨌든 월드컵도 유로도 있고 코파도 있는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되게 잘 프리시즌을 잘 만들어내는 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평. 첼시에 대한 총평이요. 자, A, B, C, D 줍시다. 이번 시즌 첼시에 대해서는 저는 B. 저 C. C뿔. C? 저는 C뿔. 저 C. C. 오, C. 첼시가 어쨌든 몇 년 근 3, 4년 전만 해도 유럽 챔피언이었던 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헤매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아스날 또 이런 상황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헤매고 있는 거 6등 애매한 5등 6등 5등 6등 하는 거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상황이 안 좋다. 이거는 뭐 6등을 해도 뭐 이번 시즌에 6등을 한 거도 나쁘다. 이번 시즌 총평 나쁘다. 근데 어쨌든 저는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놨다는 점은 포체티노가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비판을 했지만 일단 포체티노 체제에 그나마 긍정적인 점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부분. 어쨌든 제가 5경기 음해를 했지만 승리로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 만약에 풀 스쿼드가 갖춰진다면 이런 기대감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그 마지막 임팩트로 봐서는 B를 줄만은 하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6위 한 거 뭐 잘했다. 네. 6위는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위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10불 정도 준 게 플러스가 붙은 게 6위 한 건 잘한 거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돈. 야 400억 4천억 썼으면 사실 야 이 정도면 사실 소신 발언이지만 돈 나가는 건 알바가 아닙니다. 본인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 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맞지만 저는 차라리 4천억 쓸 거면 음바페 데려와라. 음바페 4천억 음바페 데려오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쓸 거면 4천억? 음바페는 자개입니다. 아니 그 자개로도 내가 6개월 남았을 때 첼바페 히어비고
PSG한테 야 4천억 주자는 거 우리가 음바페 데려올래 이렇게 얘기라도 했었어야지. 자기였으면 연봉을 400억 내가 4천억 줄 테니까. 음바페가 그럴 거 자기 돈으로 연봉 보여줄 200. 걸.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자 첼시까지 결산해봤고 저희가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26분 정도 됐으니까 저희 이제 여기서 좀 녹화하고 라이브 잠깐 끊고 저희는 한 45분쯤에 다시 라이브를 좀 킬게요. 이렇게 해갖고 싱가포르 전 준비를 하고 2부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